데코레이터 패턴, 세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첫 번째 패턴처럼 저런 게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패턴 공부할 때 전략 패턴을 보고 이런 게 원래 됐어?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 관찰자 패턴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그거는. 이제 이런 느낌을 들었고, 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객체의 동쪽으로 새로운 행위를 추가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전략 패턴도 행위를 추가하는 건 아니고 행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장시자 패턴은 또 마찬가지로 행위를 좀 바꿀 수 있는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데코레이터 패턴이 우리가 처음 배웠던 전략 패턴하고 좀 차별화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케이크가 있는데, 케이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장식을 할 수 있고 장식을 하더라도 케이크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장시자 패턴입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 나오는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커피 예제예요. 다들 많이 가나요? 안 가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 커피숍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커피숍 가고. 제가 영분연 때 집에 있기 그러면 커피숍 가서 한 2시간 동안 컴퓨터 들고 와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동네 커피숍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시끄러워. 그래서 조용한 또 커피숍 찾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 자, 근데 이 예제는 커피숍인데, 커피숍에서 가격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뭐 커피숍에서 다양한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모델은 가격을 계산한다. 가격을 계산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저는 잘 모르는데 커피를 숍을 자주 가도 저는 늘 똑같은 거만 시켜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커피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커피 자체부터. 이제 이 예제에 보면 하우스 블렌드 있고 다크 로스트 있고 디캐프 있고 익스프레스, 뭔 차이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커피가 있고, 이 커피에다가 이제 토핑이란 안 하지. 하여튼 뭔가를 얹히면 이제 좀 맛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카페 라떼 이런 걸 많이 마시는데, 그럼 그 우유를 얹히기도 하고, 뭐 거기다가 카라멜도 얹힐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뭘 추가하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 놓고 하는데, 외국에는 정해져 놓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커피를 선택한 다음에 나는 위에다가 뭐 크림만 추가해 주세요. 밀크를 추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계산돼서 이제 서빙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것들 이렇게 가격 계산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뭔가 클래스로 만드는 건 불가능, 또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닌 거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처음 생각해낸 해결책이, 여기다가 이제 아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음료가 있고 그 밑에 4개의 종류의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이제 뭐 모카도 올릴 수 있고, 크림 올릴 수 있고, 밀크 올릴 수 있고, 콩 쓸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면 이것들마다 이제 set has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카를 선택하면 set 모카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서 밀크가 있으면
밀크 가격을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네들은 안 바꾸는 거지. 요 밑에 있는 이거는 이제 손 안 대고 베버리지에다만 몽땅 이제 그 추가하는 것들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하우스 블렌드에 있는 코드를 보면 코스트에 보면 리턴 1000 플러스 슈퍼점 코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코레이터 패턴 말고 이 코드를 보면서 한 가지 뭐 다 아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얘의 가격이 1000원, 얘는 1500원, 뭐 2000원 이렇게 됐다. 그럼 여러분 보고 구현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거기 값을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하겠죠. 보통. 근데 여기서 보면 멤버 변수를 두지 않고 여기다가 리턴에다가 상수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멤버 변수, 변수에다 꼭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커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죠. 그렇죠? 이 어떤 음료의 가격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떤 멤버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계산하게 하는 거고 그 계산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간 상수들을 굳이 밖에다가 또 놓고 아니라 식에다가 묻어 놓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가 그 코드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값이 코드에 들어가는 거지 별도 메모리 변수로 해가지고 1000, 2000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이 예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결책이 문제점은 뭐냐? 추가되는 것의 가격이 변동하면 기존 코드를 변경해야 한다. 뭐 다른 거는 그러면 변경 안 해도 되냐? 변경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변하면 뭐 변동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것들이 더 문제예요. 새로운 추가 요소가 생기면 새 메소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뭐 여기 말고 이제 카라멜을 넣는다. 그럼 has 카라멜, set 카라멜 이런 것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요 함수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럼 계속 수정이 돼야 되니까 별로다. 새로운 음료가 추가될 수 있고 기존 추가 요소들이 새 음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저거는 데코레이터 통해서 해결이 되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머릿속에. 요 부분. 기존 추가 요소들이 새 음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데코레이터를 이제 익히면서, 배우면서 한번 그러면 데코레이터 패턴은 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상속을 통해 행위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되는 행위는 고정되고 모든 자식 클래스에 동일한 행위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한다 어쨌든 해도 이 햇셋이 얘는 필요 없더라도 다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속은 정적인 거예요.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는데 우리가 스트래티지 패턴처럼 생각해 보면 연관관계, 해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실시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블 모카를 원하면 그러니까 모카를 한 번 추가하는 게 아니라 2번 추가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원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코드에서는 더블 모카니까 해스 모카, 이 셋 모카를 2번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코드가 또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장에서 또 많이 나오는 프린시플인데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원칙을 좀 지켜서 이제 구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클래스들은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확장이 쉬워야 되는데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수정은 안 돼야 된다. 뭔 소리인지 되게 어려운 말
이죠. 근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전략 패턴도 이 OCP를 이제 만족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브저버를 늘린다고 해서 서브젝트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오브저버 패턴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전략 패턴에서는 전략을 새로 바꾼다고 해서 그 전략을 쓰는 애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익스텐션, 전략 자체를 추구하는 늘리지만 전략을 늘린다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수정할 필요는 없었죠. 데코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에 대해서는 개방적, 수정에 대해서는 폐쇄적. 어떻게 하냐?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패턴들을 배우고 패턴들을 적절하게 필요할 때 쓰시면은 OCP를 만족하게끔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설계할 수 있는 건 많은 패턴이 가능하게 해주고, 오늘 배운 데코레이터도 그게 한 예고, 하지만 항상 오픈 클로즈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패턴들을 잘 배우고 그 패턴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 이게 패턴들을 적용하면 잘 코드가 유연해지는 곳들은 패턴을 쓰면 이 OCP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식 패턴은 실제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그래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 다크 로스트 객체를 만들고 다크 로스트 객체를 모카와 휩을 추가하고 싶으면 모카로 장식하고 휩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장식하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장식하는 순서는 뒤에 나올 거예요. 순서는 안 중요하고 결국 장식해도 이 객체는 타입은 무슨 타입이 돼야 될까? 얘는 베버리지예요. 그럼 전체도 베버리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음료였으면 장식을 해도 음료가 돼야 되고, 케이크였으면 장식을 해도 케이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장식하는 거를 코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까? 이거는 이제 코드를 좀 하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클립스를 좀 띄워주시고요. 베버리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버리지들은, 모든 음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은 이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베버리지라고 하는데 일단 만들었습니다. 얘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격. 이 프로젝트 핵심이
이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심플한 게터 세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베버리지를 다 만드셨으면 커피 하나를 하우스 블렌드 베버리지를 상속받도록 하우스 블렌드 1,000원? 1,000원으로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떤 값, 이거의 행위라고 보긴 힘들고, 그렇죠? 그냥 어떤 정보인데 그 정보가 이제 함수만 만들어서 그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뭐 커스트에서 1,000 놓고 리턴 코스트 이렇게 구현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제 가격이 변동되면 이 코드 자체를 수정해야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데코레이트 파이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제 장식하는 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식하는 애들은 그 객체를 장식하고 나면 베버리지가 돼야 된다. 똑같은 타입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장식한 애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장식하는 애들, 모카, 휩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얘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타입을 하나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컨디먼트가 그 첨가물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얘로 베버리지를 상속받고 베버리지를 상속받는데 실제 포장은 상속을 통해서 포장 안 할 겁니다.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실제 포장은 상속을 가지고 안 한다. 그런데 포장한 결과는 그 음료여야 되기 때문에 상속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얘는 베버리지를 상속했는데 어차피 가격은 못 만드니까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부모의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자바에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오버라이딩 해버렸어요. 이건 왜 이렇게,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 장식자들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는 추상 메소드가 아니었는데 중간 클래스가 이걸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자식들을 만들 때 그 자식은 반드시 쟤를 오버라이딩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둬서 중간을 만드는데 이 중간에한테 위에는 추상이 아닌데 밑에 여기를 추상을 해주면 얘 밑에 있는 애들은 저기 꼭대기 가면 원래는 추상이 아닌 게 있지만 나는 추상 새롭게 재정해야 되는 그런 걸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식장을 만들 때는 컨디먼 데코레이터 상속받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뭘 만들어줘야 돼요? 이 디스크립션, get description 메소드를 재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모카 단 걸 좋아하니까 그냥 모카 컨디먼 데코레이터를 상속받게 해서 하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자를 뒀기 때문에 get description을 무조건 재정의하게끔 강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얘는 상속을 쭉 받지만 상속을 통해서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로 해스의 관계로 그 장식할 애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의 관계로 내가 장식한 거를 멤버로 유지하는 거예요. 모카 추가는 200원. 뭐 이렇게 하면 포장하는 애를 만든 거예요. 해수의 관계로. 그래서 각각을 내가 포장하고 있는 애를 이용해가지고 재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모카 전체는 위에 부모는 컨디먼 데코레이터고 또 그 위에는 베버리지니까 모카 역시 음료가 되는 거죠. 테스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볼까요? 메인 가지는. 검은색이니까 더 안 보이네, 저는.
언노운 베브리지 나왔지? 여기 안 바꾸나 봐. 여기다가 하우스 블렌드 더블 모카 1,400원. 테스트 코드 보면 한 번 포장할 수 있고 또 포장할 수 있고, 모카 말고도 휩 뭐 다양한 걸 만들어도 계속 원하는 만큼 포장시킬 수가 있죠. 그럼 가격들이 제대로 다 모카를 2번 하든 휩을 1번 하든 휩을 3번 하든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이죠. 그렇죠? 이제 이게 아까 거기선 베버리지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음료 애들을 놓고, 그다음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하나 두고 여기다가 이제 장식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장식자들은 해세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하나씩 갖겠죠. 장식하는 애들을 하나 가져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메소드들을 재정의해서 얘네 했던 일하고는 다른 일 또는 보완적인 일들을 얘네들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A로 포장하고 B로 포장하고 C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타입은 이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다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맨 겉에 레이어가 장식자라 하더라도 결국 타입은 베버리지 컴포넌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해서 객체의 행위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새로운 메소드는 추가를 안 하는 게 보통이고요. 장식은 그냥 장식하더라도 똑같은 데야 되고 결국은 이 리모컨을 쓰게 돼요. 그렇죠? 결국 모카 리모컨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애들의 추가는 오히려 저걸 쓰는데 방해가 되겠죠. 베버리지 리모컨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추가는 가능하지만 얘네들이 요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서 이런 메소드 구현에 뭔가 함수가 필요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의하는 거야 문제 없겠지만 결국 밖으로 나오는 인터페이스는 기존 애들하고 차이가 없어야지 그게 올바른 모델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된 객체를 원래 객체 대신에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상속을 쓰고 있지만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상속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해세의 관계. 그러니까 상속과 해세를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상속은 같은 리모컨을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장식이라는 유연한 그 장식을 하기 위한 그 실제 그 기능은 해세의 관계로 만든 거죠. 장식된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래퍼라는 표현도 씁니다. 래퍼. 위임을 통한 문제 해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설명드리겠지만 이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를 두는 이유는 장식자들과 장식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과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타입을 하나 만든 거죠. 실제 얘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안 만들어도 얘네들을 만들 수 있죠. 이 중간 클래스를 굳이 안 만들어도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같은 레벨에 있게 되지. 그럼 얘네들과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 클래스 하나 두면 얘네들은 다 얘 타입이죠. 얘네들은 얘 타입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인스턴스 오브 이런 거 가지고 필요할 때 너는 장식자니 아니면 맨 아래 들어가는 그 장식 당하는 그 NG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필요할 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얘를 둔 것이고, 여기서 더 코드에서 보면 얘네들을 꼭 구현해야 되는 것을 얘가 추상 메소드 만듦으로써 또 얘네들이 구현해야 되는 것을 강조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커스트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디스크립션도 무조건 추가해가지고 뭘 추가하는지를 이 디스크립션에서 표현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디스크립션을 얘가 또 추상 메소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애를 만듦으로써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장식자들을 포괄하는 타입을 하나 만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또 이 장식자들이 반드시 재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추상 메소드로 중간에 추가함으로써 얘네들이 그 반드시 만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